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13일 저병무이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 의원총회가 있었죠. 당초에는 이재명 대표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친명과 비명이 대격돌할 것이다, 이런 일각의 예상이 있었는데 빗나갔습니다. 뭐 빗나간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런 거는 저는 예정돼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 5선의 서른 의원, 김남국 코인 논란,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 이래경 혁신위원장 사퇴, 뭐 이런 것들을 거론했고요. 그 다음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87년, 92년 대선 실패 후에 일선에서 물러가놨다가 대통령에 당선됐던 사례, 뭐 이런 것들을 언급을 해가면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10 내지 20년 정치를 하려면 지금은 당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는 판단이다. 실기하면 안 된다. 고언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물론 뭐 서른 의원은 비명계지만 상당히 일리가 있는, 참고할 만한 주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비명계인 또 조홍천 의원, 우린 중병에 걸렸는데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한다. 워낙 개딸뽕도 있고 상대 빨간당 실책도 있고 이재명 대표 1년을 평가하고 나서 그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없이 현역 의원 기득권 혁판이 뭐 당원 주도의 민주주의니 무슨 대의원제 없애겠다는 둥, 이건 방향이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1년의 평가를 바탕으로 자, 우리가 뭘 잘못해서 국민들의 지지를 요것밖에 얻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대책을 세워서 하나 둘씩 실천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걸 지적한 겁니다. 혁신의 방향, 뭐 이런 부분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더 이상 뭐 많은 의원들이 나서서 뭐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나 뭐 이런 것들을 요구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니까 친명계 의원들이 그만해라 뭐 이러면서 제지를 하는 사태까지 벌어져서 친명과 비명의 격돌도 뭐 그렇게 두드러지지 않았고 비명계의 사퇴 요구도 뭐 그냥 다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런 거죠. 이른바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사퇴 문제를 둘러싸고 확전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면 뭐 갤럽 기준으로 따져도 그렇고 차기 정치 지도자 뭐 여기에서 단연 우위에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들을 중심으로 조사를 하면 압도적입니다. 뭐 최근 조사 보면 뭐 거의 70% 이상.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됐을 때의 그 지지율이 77.7%였습니다. 제가 정치 여론조사에서 77.7%라는 건 뭐 거의 100%나 진배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랬는데 지금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민주당 지지자들의 그 응원 비율이 70%를 넘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윤석열 정부의 검찰 수많은 공격을 퍼부었고 수사를 했고 재판에 넘겼는데 그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어제 또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부결, 그래서 이재명 대표 체제에서 올라갔던 체포 동의안 4개가 이재명 대표 본인을 포함해서 모두 부결돼서 자, 방탄불패 뭐 이런 비아냥까지 듣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는 여전히 민주당에서 건재하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는 트럼프 현상으로 보죠. 트럼프 현상. 트럼프 잘 아시다시피 뭐 성관계 입막음, 그 다음에 기밀 유출 뭐 이런 걸로 잇따라서 기소가 되고 있습니다. 기소되면 재판받겠죠. 그런데도 트럼프는 여전히 미국 공화당 지지자들로부터 압도적인 응원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CBS 방송이 공화당 경선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응답자들 조사를 했는데 61%가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23%, 절반도 안 되죠.
팀 스콧 상원의원,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각각 4%,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3%. 뭐 트럼프가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공화당 지지자의 76%는 가장 우려하는 부분으로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 일종의 야당 탄압 논리죠. 뭐 지금 트럼프를 이재명으로 대체하면 아마 비슷한 현상이 우리나라에도 있지 않는가. 이재명 대표 계속 야당 탄압 뭐 이런 주장을 하고요. 정적 제거 뭐 이런 주장을 합니다. 검찰의 기소, 수사, 조작.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하는 거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죠. 근데 결과도 비슷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지지자들 가운데서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여전한 응원을 받고 있다. 자, 그러면 결국 미국에서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야당 탄압 내지 정적 제거라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호소가 먹혀들고 있는 거다. 적어도 일반 국민들한테 먹혀드는 건 아닌 듯이 보이는데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먹히고 있다 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물론 수사에 결정적인 물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FC 의혹 같은 경우 결정적 물증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대장동도 뭐 428억 부분이 너무 좀 초반에 나와서 그 후에 그걸 물증으로 뒷받침을 지금 못하고 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김만배, 정진상, 김용 이런 사람들이 입을 닫고 있어서 지금 드러나지 않고 있을 뿐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배임과 관련한 부분은 거의 뭐 틀림없는 것 같은 느낌을 갖거든요.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지지 현상 이거는 흔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냥 결과적으로 본다면 검찰의 수사가 뭐 그렇게 기대만큼 뒤따르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이재명 대표의 정적 제거, 야당 탄압 논리가 먹혀들다 보니까 적어도 지금 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그러니까 그 중에서 강성 지지층은 더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을 하고 있는 거죠. 그 결집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 예를 들어서 다른 경쟁 주자, 뭐 예를 들어서 이낙연 전 대표, 뭐 이런 사람은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현상이라는 거죠. 디센티스 정도가 그냥 뭐 절반도 안 되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을 따라가는 정도고 나머지는 뭐 전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그 캠페인, 검찰로부터 계속 기소가 됨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치적 동기에 따른 기소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야당 탄압인데 그 부분이 지지자들한테는 먹혀드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예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 지금 비슷한 현상이 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과 일부 중간계층,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중간계층이나 이런 사람들은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의 기소 당연하다.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가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게 뭐 거의 55%를 초과하는 60%에 육박하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의 이재명 대표 지지는 견고하다. 이런 거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일반 유권자들의 그 어떤 지지 성향, 이거를 결국은 따라가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이 관심이죠. 근데 저희의 그 경험으로 보면 지금 한 9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이제 대선이 아니죠. 내년 총선이. 그런데 유권자들, 일반적으로 유권자들은 양극단으로 지금 결집돼 있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으로 결집이 돼 있습니다. 그 외에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제 그 총선 결과를 좌우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평상시에 그렇게 뭐 이 강성 지지자들처럼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희 경험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현안 자체의 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피상적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이재명 대표가 현재 뭘로 기소가 돼서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거기에 어떤 증거가 있는지 저희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저희 그 유튜브나 일반 뉴스에 민감한 사람들은 주로 양쪽 극단에 있는 지지자들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그러면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예 안 봅니다, 이런 거를. 안 보면 이 사람들의 판단, 정보가 없으니까 내리기가 쉽지가 않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은 총선에 임박해서 마음을 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내년 한 뭐 2월이나 3월쯤에 가서야 이제 이번 총선에 누구를 찍어야 할까? 뭐 이런 거를 깊이 있게 고민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이제 중간층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사람들은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현장 정치, 실물 정치를 잘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좀 이렇게 엉망이 돼도 지금은 이른바 집토끼를 챙길 때고 이 산토끼들은 내년 총선 임박해서 챙기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치는 늘 일반 국민들의 수요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총선 때만 반짝해서 인기몰이를 하면 중간 계층의 표는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보기에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총선 임박해서 그게 지난 총선 때도 그런 거 아닌가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이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공격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때도 총선 몇 개월 앞두고 총선 3개월 앞두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그만두지 않았습니까? 저희 그냥 보통 정치를 관찰하는 또는 분석하는 사람들 기준으로 본다면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총선 임박해서 재난지원금 살포 이거를 그냥 총선 자체가 끝나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그렇게 도처에 깔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제 개인적인 평가입니다만은 재난지원금 문제로 그냥 다 덮여버렸고 169석이라는 압도적 의석을 지금 차지하게 됐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때의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결국 내년 총선에 임박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그런 또 기술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술을 발휘해서 우린 총선에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뭐 승리라는 게 과반이다. 꼭 이건 아니니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항해서 국민의힘은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겠는가. 뭐 그건 나름대로 또 정무적 기획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트럼프 현상을 봐가면서 이재명 대표를 떠올리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